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이 바쁜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 나는 잘 먹는 거. 신선한 먹거리를 누구보다 빠르게 집 앞까지 배달해주는 데가 있지? 맞아, 마켓컬리가 바로 오늘 주인공이야. 지금이야 새벽 배송 흔하고 익숙한데 처음 이 서비스 나왔을 때 다들 신박해했다고. 근데 혹시 마켓컬리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있을까? 전지현 떠오르지 않아? 전지현을 모델로 써서 꼭 성공한다는 건 아닌데 그 비싼 모델료를 지불할 정도면 자본이 여유 있거나 서비스에 그만큼 자신 있다는 의미겠지. 마켓컬리도 초창기 전지현을 모델로 쓰면서 주목을 받아 아직 서비스가 대중적으로 알려지지도 않았는데 모델이 전지현이라고? 뭐 이런 느낌이랄까? 실제로 전지현을 모델로 기용하고 첫 광고 방영되자마자 사이트 동시 접속자가 10배 증가하고 회원가입이 확 늘어서 엔지니어들의 온몸이 갈렸다는 소문이 자자하더라고. 또 전지현이 실제로 마켓컬리를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도 알려지면서 더 화제가 됐지. 전지현이 선택한 오늘의 브랜드, 마켓컬리에 대해서 알아볼게. 자, 마켓컬리를 알아보려면 이 사람부터 봐야 돼. 바로 김슬아 대표. 이 김 대표 어려서부터 도시락을 항상 직접 싸들고 다닐 정도로 음식에 진심이었다는데 김 대표가 어떻게 마켓컬리를 만들었는지 알기 위해선 그녀의 먹부심 넘치는 어린 시절부터 봐야 돼. 김슬아 대표는 1983년생으로 부산에서 태어났어. 어릴 때부터 집안 사람들 모두가 먹거리에 관심이 많았대. 외가, 친가 모두 말이야. 우선 경북 안동 출신 외할머니의 음식 솜씨가 정말 좋았대. 아침부터 소위 12첩 반상으로 차려 먹었다네. 굴비를 직접 말려서 먹을 정도였다니까 진짜 음식에 진심인 집안이었지. 애정이 가득 담긴 음식을 먹고 자라설까? 김 대표는 공부도 곧잘해서 민족사관학교에 입학해. 그러다 힐러리 클린턴이 나온 웰즐리대를 졸업하고 2007년 골드만삭스 홍콩 지사에 입사해. 여기까지 뭐 아주 탄탄대로지. 그런데 첫 직장인 골드만삭스에서 성인 아토피와 편두통이 생겨. 의사인 부모님과 동생이 식습관에 대해서 조언을 해줘서 식단을 바꿨는데 닷새 만에 증상이 완화됐대. 김 대표는 이때부터 내 몸에 무엇을 집어넣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다 그래. 본인한테 꼭 맞는 음식을 찾기 시작한 거야. 그러다가 결혼하게 됐는데 남편이 아내인 김 대표를 위해 해독 주스를 만들어주곤 했대. 주변 사람들한테도 몇 개 나눠주고 그랬는데 이게 입소문이 나면서 남편이 주스 배달 아이템으로 창업까지 해. 그렇게 남편 사업을 지켜보면서 창업을 심각하게 고민했다네. 이렇게 알콩달콩한 부부의 첫 부부싸움은 뭐 때문이었을까? 바로 LA 갈비 때문이었대. 평소에 김 대표는 채소나 고기, 과일 등 품목별로 품질이 좋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장을 봤는데 사실 시간이 많이 쓰이잖아. 남편이 참다 터진 거야. 매번 이렇게 살 거냐 화를 냈대. 김 대표는 음식에 진심이다 보니까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었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대. 처음부터 한 곳에서 좋은 것들만 모아놓고 팔면 좋을 텐데. 그래서 내가 그냥 창업해버려? 이러다가 고고 한 거야. 평소에 장을 보면서 겪은 불편을 본인이 직접 해결하겠다는 생각으로 마켓컬리가 태어난 거지. 마켓컬리란 이름은 어떻게 지었을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2015년 서비스 오픈 직전이 돼서야 이름을 겨우 정했대. 처음에는 푸드와 올가닉이란 단어를 먼저 떠올렸대. 그래서 나온 후보가 푸드 바스켓, 올가 플러스야. 근데 딱 들어도 그렇지? 뭐가 딱 와닿지가 않잖아. 그러다가 문득 식재료 컬리플라워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대. 거기에 앞글자 컬리만 따로 곱씹어보니 친한 친구 이름 부르듯이 편안해졌다네. 요리라는 뜻을 가진 컬리너리 발음과도 착 달라붙는 거야. 여기에 마켓이란 단어를 붙여서 회사의 정체성을 담은 거지. 이렇게 새로운 식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나아가겠다는 의미를 담아서 마켓컬리가 탄생한 거야. 요즘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알고 있을 거야. 눈 감았다 뜨면 새로운 게 나타나잖아. 마켓컬리도 이걸 놓치지 않았어. 브랜드 비책 첫 번째, 바로 속도의 경제야. 규모의 경제에 대해서 우리 많이들 알고 있지? 과거 비용과 편익을 중시하던 시대에서는 이 규모가 승부를 갈랐어. 하지만 요즘은 속도가 그 승부를 가른다고 해. 순간순간 변하는 트렌드에 맞춰서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학습 역량이 중요해졌다네. 또 빠르고 정확한 학습을 위해 속도를 내는 게 중요하단 거야. 마켓컬리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 맞아, 샛별 배송이지. 마켓컬리가 주 7일 새벽 배송을 최초로 시작했거든. 지금에야 이런 서비스가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새벽에 배송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 그것도 주 7일 새벽 배송이라 상상도 할 수 없었지. 하지만 마켓컬리는 트렌디한 주부들이 신선한 재료를 가장 빨리 안전하게 받아볼 수 있는 시간을 새벽이라고 본 거야. 요즘 주부들도 대부분 일이 있는 직장인이잖아. 그들이 출근 전에 마음 놓고 주문해서 제품을 무사히 집 안으로 들여보낼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한 거야.
또 누구보다 신선한 음식을 먹고 싶다는 이 욕구를 잡아냈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 농장에서 식탁까지 신선함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최적의 보관 온도를 지켜내는 거야. 소비 트렌드 전문가 김난도 교수가 마켓컬리 관련 책을 하나 썼거든. 바나나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나오는데 되게 흥미로워. 온도 변화에 민감한 열대 과일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너무 빨리 익어버리거나 겨울에는 낮은 온도 때문에 표면에 멍이 들 수 있대. 그래서 이 바나나에다가 선풍기 바람을 쐬주거나 담요를 덮어서 온도를 조절한대. 작은 바나나 하나도 얼마나 꼼꼼하게 관리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지. 이 김 교수는 이 책에서 마켓컬리를 이렇게 평가해. 속도의 경제로 이행하는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고 있고 트렌드를 적용하면서 주저함이 없고 가장 날쌘 회사라고. 트렌드 선도자의 명칭을 갖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고 했지. 근데 사실 빠르기만 하면 크게 매력 없지? 마켓컬리의 브랜드 비책 두 번째, 바로 가치 소비 타겟팅이야. 요즘은 무조건 가성비만 따지기보다는 내가 지향하는 가치나 만족도를 기준으로 물건을 사는 이 가치 소비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잖아. 마켓컬리에는 오직 컬리에서만 볼 수 있는 컬리 올리 상품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은 1,800개가 넘어. 신선식품에서부터 밀키트, 오프라인 인기 맛집 상품 등 사람들이 원하는 걸 딱 캐치한 상품들이지. 또 최근 몇 년간 비건 열풍이나 공정무역 같은 이슈들로 착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졌잖아. 마켓컬리는 동물복지 인증 달걀이나 공정무역 차, 친환경 제품들로 이런 가치 소비자들을 이끌고 있어. 마켓컬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구매 기준을 크게 나눠보면 이럴 거야. 신선하고 맛있는 먹거리일 것, 소비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 마켓컬리는 다양한 노력을 해왔어. 우선 신선하고 맛있는 먹거리를 위해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해 늦으면 오후 9시에서 10시까지 상품위원회를 열어. 매주 300개가 넘는 신상품을 일일이 체크하고 전원 만장일치로 OK 사인을 받아야 마켓컬리에 입점할 수 있게 하지. 김슬아 대표는 이 상품위원회를 시작한 이후부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번 참석했대. 그렇게 제품을 꼼꼼하게 체크한다고 해. 대표가 직접 업데이트되는 상품을 체크한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닐 텐데 말이야. 또 마켓컬리는 상품 대부분을 직매입해서 팔고 있어. 초창기에는 워낙 마켓컬리의 인지도가 낮다 보니까 직접 뛰면서 영업을 했대. 마켓컬리가 직매입하겠다면서 찾아왔을 때 대부분의 농가는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대. 그럴 때마다 직원들이 수시로 농장을 방문해서 함께 사과도 따고 청소도 하고 농가 아이들 학교 영어 숙제도 도와주면서 신뢰를 얻었대. 좋은 농수산물을 만드는 농가의 마음을 꽉 잡기 위한 노력 대단하지? 또 신규 입점사 중에 중소상공인의 비중이 99.8%에 달한대. 공정위가 진행하는 유통 납품업계 상생협약에도 참여했는데 100억 원 규모의 판촉 행사 비용을 마켓컬리가 전액 부담한다 그래. 동시에 담보대출도 같이 지원한대. 이렇게 쑥쑥 큰 마켓컬리 지금 상장을 앞두고 있어. 근데 말이야, 한켠에선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 상장 전 마지막으로 받아든 성적표가 영 아니란 거야. 올해 공시된 컬리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작년 영업 손실이 2,177억 원에 달해 1년 새 87% 넘게 급증한 규모야. 매출 총이익은 크게 늘었는데 상품을 판매하거나 관리하는 데에 드는 제반 비용인 이 판관비가 80% 가까이 늘어난 탓이야. 애초 흑자 전환이 어려운 사업 모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문제는 또 있어. 컬리가 허위 광고 논란에 종종 휩싸이거든. 신뢰와 품질이 컬리의 기본 가치인데 소비자를 우롱한다며 고발당하기도 했어. 또 납품업체 갑질 논란에 노동자 블랙리스트 논란까지 불거진 바 있어. 가뜩이나 거래소에서는 앞으로 상장 심사 때 ESG 심사를 강화할 예정인데 이런저런 말들 속에 과연 컬리가 성공적으로 상장할 수 있을지 지켜보자고. 자, 오늘은 자기 전에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에 물건을 받아볼 수 있는 이 마켓컬리에 대해서 알아봤어. 오늘 내용도 알찼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줘. 또 궁금한 브랜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줘. 안녕. Sunny day.